부산의 한 주민센터, 지난달 30일 이곳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주민센터에 들어선 40대 남성이 한 직원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듭니다. 손으로 힘껏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기까지 하는데요.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아랑곳 않습니다. 이내 구석자리로 이동하며 조금 진정하는가 싶더니만 또다시 다가선 직원의 뺨을 힘껏 내리칩니다. 아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두 손을 잡고 말려보지만 다시 머리로 들이받아 직원을 넘어뜨린 남성. 왜 이렇게 더 과격해져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인 재영 씨입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한 그날. 1층에 있다가 좋아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올라왔고요. 이제 제가 올라와서 이제 바로 폭행이 시작됐죠. 이제 제 얼굴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때리고 있다가 제가 또 화분이랑 같이 넘어져가지고 피해를 좀 봤고요. 재영 씨를 폭행한 이 남성의 정체는 바로 홍 씨. 10여 분간 이어진 폭행은 경찰에 의해 끝이 났지만 이후로도 3주 넘게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재영 씨. 이 폭행의 이유가 짐작이 간답니다. 통장님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더라고요. 나가봐 달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나갔고 모친이랑 그 가해자분이 그렇게 같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욕설을 하고 나가라 하니까 거기서 더 저희가 뭐 있을 수가 없으니 나왔죠. 이웃집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 같다며 재영 씨에게 확인을 부탁했다는 한 주민. 그렇게 찾은 한 주택 안에서 모친과 함께 있던 아들 홍 씨를 만났다는데요. 정말 이것이 이유였던 걸까요? 그 전날에 공무원들이 찾아왔는데 어머니한테 가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라. 그런 말을 어머니한테 들어서 화가 나서 동사무소에 갔다고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을 향해 손찌검에 박치기까지 벌이며 현행범으로 붙잡힌 폭행 가해자 홍 씨. 박근혜 불구속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에. 영장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할 염려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날 이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일터는 재영 씨에게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됐습니다. 폭언 욕설은 사실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심한 폭행은 사실 처음입니다. 이제 기억이 가장 힘들죠. 공무원들이 겪은 황당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던 지난 19일 한 남성이 소방서에 나타났다는데요. 민원인으로 보이는 분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소장 나오라고 그래, 소장 나오라고 그래.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다 뒤돌아보고.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던 이 남성은 충격적인 걸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고 도끼는 이렇게 내려. 와, 이렇게. 이 정도였어요, 크기가. 도끼를 꺼내 소방대원을 위협한 남성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내가 온다고 그랬지 하면서 이런. 근데 뭐 보신 적이 있던 민원? 아니요, 저희는 처음 접했습니다. 그분이 처음 접했고. 알고 보니 그는 일주일 전에 화재가 났던 한 컨테이너의 소유주였습니다. 그 철제 원형 깡통이 있는데 그쪽에 생활 쓰레기 등 여러 가지들이 불이 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재는 초기에 완전히 진압이 됐지만 문제는 그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화재 진압 중에 발생한 소화 분말이 자신의 컨테이너에 묻었고 치우지 않고 떠난 소방대원에게 불만을 품은 건데요. 기껏 불 꺼줬더니 뭐 하는 짓이에요? 이에 소방대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그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이 도끼가 피의자가 범행 당시에 사용한 도끼인데 자루의 길이는 80cm, 날 길이는 18cm로 관찰되는 그런 도끼입니다. 적반하장이네요. 도끼를 들고 소방대원을 위협한 남성. 그런데 조사 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남성이 이곳에서 소동을 벌인 이유, 착각 때문이었다는 수화기에서 겁니다. 나온 분말을 청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끼를 가지고 관공서에 침입한 사안입니다.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다른 소방서를 화재 진압을 했던 소방서로 착각하고 이곳을 찾았다는 남성. 본건 범행은 완전히 부인하면서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다음에는 엽총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위험한 인물이네.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범행을 부인했지만 반성도 하지 않는 남성은 결국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취재 도중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마을에선 이 남성을 모르는 주민들이 없다는 건데요. 예, 술을 먹고 그러고 되는데 무섭지 우리가 불 안 오지. 나온 지 얼마 안 돼야. 서너 달 정도 더 됐어. 뭐 시청에 가갖고 뭐 시장 비서를 잃었다고든가 가서 진역을 한 2년 살았나 6개월에 살았나.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까지 위협한 남성은 현재 구속됐지만 사람들은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될까 끼를 들고 오신 걸 두렵답니다. 처음이었고요. 네. 지금도 금방 풀려나지 않을까요? 그 이후로 뭐 찾아오시지는 않을까 조금 좀 한 번씩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겁도 좀 나고.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위협 사건들. 실제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 건수는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사건을 일부 민원인의 만행으로 넘겨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 누가 뭐 이래 폭행을 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그 분노를 터뜨리니까 그 공무원이 당연히 그냥 맞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뒤에 그러한 처벌이 올바르게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보통 뭐 풀려나니까요. 사법기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데는 몇 해 전 발생한 한 사건 때문인데요. 상수도 그런 민원을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 민원인이 총기로 그 공무원 사망까지 이렇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지난 2018년 경북 봉화의 한 면사무소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근무하는 직원들을 향해 총기를 발사해 무려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날 총기를 든 건 마을 주민인 김 씨였습니다. 김 씨가 이 같은 일을 벌인 이유는 상수도 문제로 인한 갈등. 수년이 지났는데도 가시지 않는 그날의 충격. 그런데 지난 13일 봉화의 한 면사무소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아직 직원들이 조금 저거거든요. 마음의 심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도 요즘 잠 못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셔야지. 떠올리기 두렵다는 동료들, 그리고 어렵게 피해 공무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너무 속상하고. 면사무소가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 네. 박영주 씨입니다. 스스로 기사를 지금 보고 계시네요. 명절 손날 오전에 그분이 오셨어요. 좀 큰 소리, 좀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하니까 저를 보면서 그래 너구나. 바로 그냥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신을 했고. 사건 전날 보조사업 신청을 위해 면사무소를 찾았다는 70대 조 씨. 그런데 다음 날 자신의 휴대전화 속 파일이 지워졌다며 거칠게 항의했다는데요. 이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영주 씨.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조 씨를 얼마 전에 목격했답니다. 1층에서 이제 로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뭐 이분을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완전 경기를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간호사분들 와가지고 제 이름 병실 이름표 떼고 그 못 들어오게 막고. 폭행을 가한 조 씨가 불구속 기소로 풀려나 영주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던 겁니다. 네, 설마 뭐 하려고? 그보다 더 두려운 사실이 하나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고 그냥 풀려나서 자기 집에 있다는 얘기는 듣고 그때부터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어이없게 주민들한테 자기 약 먹고 다닌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난 거기 절대 못 가겠다. 거기는 어떻게 돌아가요 다시.
봉화군 내에서 두 번의 큰 사건을 겪고 공무원을 보호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봉화군. 이런 시대 공무원들과 대화를 할 때 좀 이격거리를 둔다거나 또 저희들이 심하게 난동을 부리는 우리 민원인이 있을 때는 바로 경찰 관서라든가 해당 관서에 직접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보직에서 좀 인사상 분리 조치를 해준다거나 또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담당해 준다거나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건 분노가 아닌 민원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공무원을 향한 폭행, 폭언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대비책도 좀 마련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실효성이 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몸에 걸치는 카메라인 바디캠이나 녹음 장치, 안전요원을 민원 현장에 배치하기로 한 건데요. 예.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산 문제로 인해서 배치가 되지 못했고 예. 또다시 일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지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공직자의 인권을 짓밟는 악의적인 위법 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민원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몸과 마음의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